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부까지 지내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의 순서잖아요. 책 읽어주는 본부장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제가 좀 책을 아주 그냥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내보내고 공지에 나아갔죠. 스티브 잡스의 스티브 잡스의 명언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명언집. 어떤 책이냐면 이 책 있나? 예, 요 책이거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꾼 명연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말한 대로 스티브 잡스는 연설의 대가였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연설법은 간결하게 3가지로 항상 구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을 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연설할 때마다의 키포인트를 이제 주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가장 연설에서 히트를 치고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 어떤 연설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주시겠어요? 명연설. 모르시나? 몰라요? 네, 김동희 본부장님. 안 들리는데요? 네, 안 들려요? 네. Stay foolish, stay hungry.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느 대학인데? 어느 대학? 하버드대인가요? 몰라요. 어느 네,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우리가 의외로 대충 말은 알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야기도 사실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래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말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사로잡아라. 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요즘 현대 미스미디어 사회에서는요, 의외로요, 개인의 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이 경쟁력이랍니다. 예.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러지만 스티브 잡스를 잘 보세요. 예, 애플을 내 회사를 선전할 때, 신제품이 출시될 때, 이런 기술력을 이야기할 때 회사의 대표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사실 그건 사업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의 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이 돈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을 늘리는 것은 돈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스티브 잡스만의 노하우가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이야기를 간결하게 한답니다. 예, 아주 간결하대요. 그리고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정립이 안 되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정립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립이 잘 되어 있어. 그럼 간결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내가 애터미를 설명하거나 그럴 때 혹시 굉장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겠는데요. 계속 내가 얘기하고 계속 돌지 않나요? 예, 그것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처럼 말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사로잡아라. 이런데 오늘은 제가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강연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볼게요. 저도 이 강연을 좀 전문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어서 읽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예,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 세 가지로, 언제나 세 가지 3단 구성법으로 연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3단계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첫째는 점들을 잇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호기심 생기지 않나요? 점들을 잇는 거, 점은 뭐예요? 점 아시죠? 점들을 잇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예측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하나씩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점들을 잇는 이야기, 여기에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태어남, 뭐 이런 출생 과정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점들을 잇는 이야기는 미혼모의 아들, 입양, 대학교 자퇴, 서채학 강의 이런 사건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엄마는 대학원생이었대요. 젊은 미모의 대학원생이었는데 미혼모였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일명 사고를 쳐서 아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스티브 잡스의 엄마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삭이 됐을 때 입양 기간에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학교 자퇴라는 점이 있어요. 사건이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자퇴를 자기의 인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자퇴가 최고의 결정이었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연설을 시작하냐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 중 한 곳인 이곳에서 여러분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의 명문 대학교인 스탠퍼드 200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졸업생 앞에서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스티브 잡스가 그들을 놓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심지어 사회를 출발하는 그 인재들에게 대학교도 나오지 못한 대학교를 자퇴한 스티브 잡스가 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흥분된 거였어요. 그런데 왜 대학교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냐면 스티브 잡스의 엄마가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입양을 한 부모를 선택하는 조건이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에게 나의 아들을 입양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꼭 우리 아들을 대학교에 보내줘라. 이거를 약속을 받고 입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엄마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자랐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공립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사립대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리드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리드 대학에 들어가서 18개월 동안 정체성을 잃고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 항상 정체성을 몰랐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들이 힘들게 벌은 이 거액의 돈을 내가 흥미롭지 못한 이 대학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안 들어서 당대하게 대학교 자퇴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라고 했냐면
대학교를 자퇴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기회를 얻었답니다. 어떤 기회냐면 대학교를 자퇴해서 듣기 싫은 강의를 안 들어도 되고 듣고 싶은 강좌를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체학 강의를 제가 써놨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며 점들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과거를 돌이켜보는 와중에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제 호기심과 직감을 따라 저질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서체학 강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서체학 강의는 뭐냐면 이 리드 대학에 서체학이라는 강좌를 하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대학교로 돌아다닐 때 스티브 잡스의 눈에 띄는 것은 벽보마다 붙어있는 굉장히 예쁜 손글씨체가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이 서체학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체학 강의를 들은 이것이 10년 후에 내가 애플을 창립해서 매cintosh를 개발했을 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예쁜 글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막 글씨체 굉장히 많죠. PPT 할 때. 이것들이 스티브 잡스가 서체학 강의를 듣고 그 예쁜 글씨체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매cintosh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점들을 잇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죠. 네. 여러분은 앞날을 미리 내려다볼 수는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와중에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여러분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제 호기심과 직감을 따라 저질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업,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제 인생의 큰 차별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직감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경험이 내가 미래를 여는데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경험치들이 실패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퇴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불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자신을 믿으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맞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여러분 저에게 통찰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의 근간은 성경을 통찰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죠. 저의 근간은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했던 긴 시간입니다. 또 제가 정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매일매일 저는 아침에 큐티라는 것을 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썼거든요. 이런 점들이 다 모여서 오늘의 나와 나의 미래를 내가 연결할 수 있다고 스티브 잡스는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인류를 바꾼 사람은 에디슨이라고 생각하고요. 에디슨과 맞먹게 인류를 또 한 번 바꾼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에게 한 손에 한 대씩, 한 사람의 한 대씩 컴퓨터를 손에 가질 수 있게 꿈도 꿨습니까? 꿈을 꿀 수 없었던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래요. 자,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20세에 자기 아버지의 창고에서 누구랑 그 이름이 뭐였더라?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친구와 함께 애플을 창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어디서 설립이 됐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차 넣는 곳 있죠. 미국은 다 그런 곳 있나 봐요. 그곳에서 둘이서 애플을 창립한 거예요. 그런데
20살이에요. 그것도 20살에. 예, 그런데 이 회사가 10년 만에 직원이 4,000명이나 되고요. 200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막 더 이제 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10년 후 30대에 애플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놀랄 일이죠. 그래서 애플은 그 스티브 잡스는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첫 몇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선배 기업인들을 실망시킨 것 같았습니다. 예,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바통을 놓쳐버린 선수와 같았대요.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나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공공연한 실패자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예. 이런 절대적인 도망가고 싶었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대학교를 자퇴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 자, 지금 애플에서 쫓겨난 건 내 선택은 아니죠. 예, 그러나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절망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부당했지만 여전히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단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연인을 사랑할 때처럼 일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인을 사랑하듯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으시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티브 잡스는 20세에 애플을 창립했고 내가 창립한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때 애플을 쫓겨나게 되는 절망적인 시간을 맞이했고 그렇지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스티브 잡스의 멘토래요. 스티브 잡스의 멘토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명언집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소크라테스랑 한 끼의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런 그 위대한 성현들의 이 정신세계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터미를 하시는 것도 단순히 돈을 쫓아가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세상이 나를 속였다.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스폰서가 파트너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자신감으로 차 있는 사람이었냐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꼭 위대하게 바꿔야만 될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박한길 회장님은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사무실도 없는 회사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고 전 세계 아이들을 바꾸고 있고 가난한 나라의 부자를 만들고 있기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도 그 가치를 찾지 못하셨다면 계속해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어느 지나가다가 이 문구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내리 속에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아침에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노란 글씨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겁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과연 할 텐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이 나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려고 하셨던 일을 할 것인가요? 스티브 잡스는 만일 아니다. 난 내일 죽으면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제 삶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병원에 갔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들은 이것은 오래 살지 못한다.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종양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변 정리를 하라. 가족들과 얼른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그 병원에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다음 날 의사들이 다시 생체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그 후로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평소에도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날 내내 그 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때만큼 죽음과 가까이 대면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그게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본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이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순전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개념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늘 이렇게 죽게 된다는 이때부터 더 심각하게 머리가 아닌 삶에서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제 삶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외부의 기대, 그 모든 자존심, 좌절과 실패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 이것들은 죽음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니며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들의 신조라는 덫에 걸려서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소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롯된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익사시키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직관을 따르는 용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든 이런 것 따위는 우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십시오. 항상 무모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은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가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어렸을 때 지구백과사전 카탈로그에 나온 문구랍니다. 지구 카탈로그에 자기가 그때 굉장히 그걸 즐겨봤는데 맨 마지막 완결편에 그림이 한 장이 있었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른 아침에 멋진 시골 풍경이었대요. 그래서 마치 그날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 뭔가 저곳에 가서 내가 저기서 어딘가를 떠나고 싶다. 이거를 때 그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이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 항상 갈망하십시오. 항상 무모하십시오. 무엇을 믿고 나의 직관과 내 마음의 움직임을 향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가치관을 갖고 스티브 잡스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탠퍼드의 강연을 제가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야, 위대한 사람의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그냥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섹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처럼 저 사람의 인생에 내가 영향을 받고 제가 본받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김정란이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김정란의 사고, 김정란은 지금 내일 죽으면 오늘 이 일을 할 거냐? 그리고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니? 열정을 다하고 있나? 네, 내가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적일 수 없죠. 예, 그래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예, 항상 갈망하시고요. 항상 무모한 삶을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너 그걸 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나 자신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멋진 일 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이니까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과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